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네, 여기는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매니저님 이 강한 홈런의 힘을 받았는지 그래도 네. 하루 만에 반등을 딛고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그래도 안심하기엔 좀 이르죠.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세도 있고 네. 또 빨간 파란불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어서 사실 종목 찾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된 게 네.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메타 플랫폼이 그래도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서 오히려 좀 시간에 의해서 14% 이상의 강하게 상승이 나와졌었는데 갭 상승이 나오고 나서 내일은 애플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시총 1위인 애플과 또 시총 4위인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불확실성에 시장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시장도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FOMC 회의 이후에 네. 시장은 좀 안정성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경기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월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덕신 하우징이 오늘 네. 장외 홈런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매니저님. 네, 덕신하우징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오늘 장초부터 상한가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 이제는 원전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건설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동신건설의 후속주로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가덕도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에 9곳의 신공항 후보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건설 착공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데코플레이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덕신하우징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2025년도에 착공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가덕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시세가 분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덕신하우징이었고 오늘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폭발적인 시세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고 3거래일 만에 한 38%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보고 대단하네요, 있어요. 진짜. 그래서 1차 목표가 당연히 돌파했고요. 뭐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3,090원 라인대도 돌파를 해서 한 38% 정도 수익이 찍혔는데 익절 라인대와 그리고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를 2,850원 라인대로 익절 라인대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던 2,850원을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는 3,090원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보시는 분들은 3차는 3,3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네. 바로 NX입니다. 덕신하우징의 후속주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NX 지금 4% 수익 중인데 홈런 또 날릴 수 있을까요? 네, NX는 이제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이제 덕신하우징의 후속주로 말씀드렸는데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 데코플레이트가 이제 공항건설의 최대 어떤 기자재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주택건설에서 천장재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건축이 됐던 리모델링이 됐던 재개발이 됐던 사실상 이제 어떤 데코플레이트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안에 인테리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 대표 주방 가구 업체인 NX를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건설 기자재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주들까지 일제히 반등 시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X도 오늘 안정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시장은 오늘 갭상승 나오고 좀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건설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박스권 라인대를 강력하게 좀 돌파해주고 좀 시장의 어떤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 기자재 관련 종목들 충분히 가격 조정이 끝마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제가 2,0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렸는데 2,100원으로 손절 라인대를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2,450원, 2차는 2,6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NX 말씀해 주실 때 네. 뭐 월요일부터 건설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건설주 잘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또 건설주들이 잘 가니까 맞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오늘 종목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떠오르는 우리 슈퍼루키 김준호 매니저는 어떤 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네. 건설주를 오,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차기 정권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치를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면서 네. 오늘 대형 건설주들까지 일제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건설 기자재의 가장 대표 종목으로
프롬파스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프롬파스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건설주들 잘 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프롬파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5거래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맞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프롬파스가 이제 테마성으로도 살짝 엮여 있긴 한데요. 네. 제2 집무실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고 대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어떤 정책으로도 좀 맞물릴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이제 건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때 가장 크게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프롬파스를 오랜만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이 투트랙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홈런을 칠 수 있을지 지금 이 시점에서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프롬파스는 2루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롬파스트는 또 시원하게 2루타 쳐주셨습니다. 네. 사실 매니저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일에 또 2% 가까이 빠지기도 했고요. 네. 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또 빠진 게 좀 아쉬웠는데 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다 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기 윤석열 당선이 단성되자마자 제2집무실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 종목으로 좀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지금 최근에는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물량 소화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용산 집무실이 확장된 이후에는 앞으로 세종 이 집무실에 계속 개선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공급이 원활히 진행됐을 때 프롬파스트의 어떤 기자재 수요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단기적인 부분도 좋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돼서 프롬파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좋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네.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로 또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접근하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프롬파스는 1992년도에 동양 플라스틱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네. 건축용 플라스틱 배관 자재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건설 경기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자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 시장 점유율이 한 30% 정도가 되는데 배관 자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B 파이프나 PB 이음관, 보통 주방이나 욕실에 대부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난방과 구수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총 공사비에 따지면 굉장히 낮은 비중이긴 한데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에요. 네.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 3개의 기업밖에 없고 또 시공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배관 관련 종목들이 국내에 몇 종목이 없고 국내에 보통 그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프롬파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됐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5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꾸준하게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또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 또 폭발적인 부동산 공급과 함께 같이 실적 개선이 더욱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이제 건설 기자재뿐만 아니라 이제 제2집무실 관련해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가장 대표 종목으로 또 부각되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인수위원회의 어떤 첫 국정과제로 좀 채택이 됐습니다. 대형 국책 분야에서 5개의 국책과제가 있는데, 시청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미래전략 도시 관련해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핵심으로 첫 번째로 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사실상 이젠 국가 균형 발전을 가장 핵심 과제로 손꼽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으로 일자리도 활성화할 수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잡을 수 있고 또 부동산 가격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향 안정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제2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프롬파스 같은 경우는 세종특별시 연동면에 본사와 공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공급과 부동산 공급 대책이 활성화가 됐을 때 프롬파스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프롬파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맞습니다. 내고 있는데 네. 지금 들어가면 좀 늦잖아요. 네. 세종시 집무 이전 관련주 조금 지금부터 매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면요, 자칫 잘못 상투에 물려버릴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제가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승해 나왔을 때 세정부 세정 측의 핵심
핵심은 건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의 끝마쳐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건설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요. 오늘도 프롬파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가격 조정은 충분히 끝마친 상태에서 다시 2차 상승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5,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6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6,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강력하게 돌파를 확인하신 다음에 7,300원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소형 건설주 계속해서 찾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프롬파스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 7,3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뷰에서 봤듯이 우리 매니저님이 소개해주신 종목은 그 속에서도 또 빛이 나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섹터에서는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종목 공개해 두 주시죠. 번째 섹터는 이 개편 바로 직전에 4월 4일 날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세화 PNC라는 종목을 가져왔었어요. 네. 근데 그 종목이 어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제가 개편 전에 했던 종목들은 말씀을 안 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세화 PNC의 후속주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이라고 네. 하면 저는 색조 화장품 관련주다 맞습니다. 아까 떠오르는데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일에 보합권으로 장을 마쳤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 매니저님의 선택부터 좀 들어봐야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CNC 인터내셔널 이 종목 과연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CNC 인터내셔널은 안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안정적인 안타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네. 근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네. 10% 가까이 맞습니다. 오르고 있거든요. CNC 인터내셔널 좀 아랫단 업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타 좀 약한 거 아니에요, 매니저님? 안타가 좀 약하긴 한데 네. 오늘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5월 하순 정도에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거에 검토를 하겠다는 발표를 나오면서 맞아요. 뉴스에 좀 상승이 나와주고 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고 화장품 섹터 안에서 사실 실적이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섹터가 화장품 сек터이다 보니까 사실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뭐 코리아나 뭐 토니버리 많은 종목들이 사실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실적이 폭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를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CNC 인터내셔널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은 바로 CNC 인터내셔널이고요. 자, 네. 그럼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색조 100%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이 립이 69%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눈 제품이 27%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사실상 이제 화장품이 마스크에 묻어나기 쉽고 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이게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속력과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색조 화장품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사실 이제 화장품, 기초 화장품의 어떤 매출 성장률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었는데 색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마이너스 17% 역성장을 했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다녔기 때문에 22% 이상의 어떤 매출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고 또 리오프닝의 가장 최대의 수혜로 마스크를 벗는다고 했을 때 색조 화장품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립 제품의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제품을 차지하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까지는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나와주다가요. 2021년도에 딱 한 번 실적이 조금 저조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17일 날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ODM 전문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EM 같은 경우는 주문한 업체의 어떤 설계도에 따라서 생산만 하는 거고 ODM 업체 같은 경우는 개발부터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다 토탈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대표 기업들 뭐 맥이라든지 뭐 디올 그리고 로레알 같은 글로벌 대표 화장품 업체에도 어떤 OD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입술 화장품을 주력으로 립스틱이라든지 틴트가 주력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조와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
메이크업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화장품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고 코로나의 최대 피해 업종이었기 때문에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 비중이 한 66%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비중이 한 34%인데 글로벌 탑 10 기업의 매출 비중이 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색조 화장품의 어떤 고성장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화장품 1위 업체의 매출 비중도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탄탄한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마스크를 진짜로 벗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화장품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CNC 인터내셔널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CNC 인터내셔널을 들고 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볼지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맞습니다. 나눠봐야 될 텐데요. 제가 또 요새 차트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보니까 5일이랑 20일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면서 목표가를 설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주식계의 피카소 같으신데요. 일단 5일하고 20일선 뭐라고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예.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정배열됐고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는 게 좋고 사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네. 상장 시기가 좋지가 못했어요. 아.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참 색조 시장의 어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을 때 상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와주다가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안정적인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일선과 20일선이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직전 고점 라인테만 돌파했을 때 올해 또 폭발적인 마스크를 벗었을 때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력한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손절 라인대를 22,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2,700원이나 23,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27,700원 돌파 시에 3만 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실외 마스크 착용을 안 할 수 있다는 네. 기대감 속에서 앞으로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네. 하지만 또 오늘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팬데믹보다도 더 강력한 코로나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렇다면은 더 주가가 많이 빠질 때도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부담감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빌 게이츠 그 발언은 작년부터 나왔던 네. 얘기이기도 하고요. 항상 뭐 미래는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코로나보다 더 큰 팬데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가 우리가 잘 이겨냈던 것처럼 네. 우리도 다시 한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그걸 보고 사실상 이제 어떤 종목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매수를 못한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경기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아예 매수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너무 지나친 우려를 네. 하지 않고 또 화장품주 CNC 인터내셔널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27,700원, 2차는 3만 원, 그리고 선절가 꼭 참고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22,500원입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두 종목 알아봤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 또 있으시죠, 매니저님? 네, 일단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니까 9시 30분에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지지부진하고 또 글로벌 빅 이벤트가 이번 주, 다음 주 초에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장 전략, 시장의 주도주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9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장에서도 홈런 치세요. 치세요.